특히 오늘 이 영상은 오직 내돈내산 제품들 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꿀팁과 꿀템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진짜 많은 방법들을 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예 스탑한 이후로부터 안녕하세요, 해니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드름으로 너무너무 고생했던 피부잖아요. 여드름 피부였을 때부터 이렇게 꿀피부로 거듭나기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생활의 꿀팁과 꿀템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은 여드름으로부터 너무 고생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오직 내돈내산 제품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얻어낸 이런 꿀팁들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여드름 피부 극복 꿀팁, 꿀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정말 여드름으로 너무 고생이 많았어서 뷰티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초반엔 여드름 때문에 뷰티 방송 자체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뷰티 방송은 생얼로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보고자 제가 진짜 많은 방법들을 썼거든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생활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청결입니다. 자, 일단 생활습관에 있어서 여드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거는 바로 헤어오일 쓰지 않기입니다. 저한테 헤어오일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써요. 하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가려서 쓰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드름이 이 볼 쪽에 되게 많이 나고 이마 이렇게 헤어라인 따라서 여드름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어떤 전문가분이 저를 보더니 헤어오일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쓴다 이랬더니 헤어오일을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헤어오일을 아예 스탑한 이후로부터 볼 쪽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주로 뺨 부위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난다. 근데 헤어오일도 좀 듬뿍듬뿍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헤어오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머릿결이 진짜 안 좋아서 헤어오일 꼭 써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일 타입 말고 뿌려서 흡수시키는 타입이라던가 그런 타입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호호바 베이스로 된 헤어오일류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실리콘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미네랄 오일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썼던 것 중에 괜찮았던 거는 모로칸 헤어오일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거. 그거 일단 되게 가볍고 괜찮았고요. 혹은 시슬리 헤어오일 이 정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여드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헤어오일 쓰지 말라 했었던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서 일단 생활습관 첫 번째로 헤어오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약간 머리랑 관련된 건데요. 바로 저녁에 꼭 머리를 감고 자기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머리 진짜 꼭 감고 자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아침에 머리를 감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노폐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땀도 많이 나오고요.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온갖의 먼지를 뒤덮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세수도 아무리 꼼꼼하게 헤어라인까지 한다고 한들 우리가 이렇게 얌전히 누워서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막 이제 여기저기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묻히고 잘 텐데 그 균들이 결국에는 이제 얼굴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거나 여드름이 좀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제발 머리를 꼭 감고 주무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생활 습관의 꿀팁은 뭐냐면요, 바로 수정 화장하지 않기입니다. 수정 화장을 하더라도 쿠션은 쓰지 않기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여드름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쿠션은 좀 넣어두시고 아예 차라리 내 손 깨끗이 씻어가지고 내 손으로 피부 화장 다 맞춰주신 다음에 수정 화장은 쿠션 말고 가릴 게 있다 하면은 컨실러를 차라리 들고 나가서 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량을 덜어서 톡톡톡 해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피부과 선생님한테 완전 뼈 맞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서 정말 수백만 원을 들여서 되게 유명한 피부과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를 이제 가이드라인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쿠션을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쿠션 자체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 스펀지를 아무리 잘 빨고 세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깨끗하게 완전 항균 0%로 깨끗하게 빨리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온갖 먼지들이 피부에 다 쩍쩍쩍쩍 들러붙겠죠? 안 좋은 균을 옮겨 담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그 다음 네 번째 꿀팁은 뭐냐면요. 바로 나만의 응급템 갖고 있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드름 좁쌀처럼 짜르르륵 올라올 때는 제가 진짜 많이 효과 보는 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이소이 응급 그 처치 무슨 파란색 마스크팩 있어요. 그거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아픈 여드름 있잖아요. 딱 눌러봤을 때 그 여드름에는 뭐 크레오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방받은 약 되게 많이 써봤는데 나딕사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항염제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의약품이긴 하지만 여드름의 가장 그런 염증을 좀 죽이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나딕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줬거든요. 근데 모두 다 하나같이 내가 처방받은 의약품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기존에 썼던 이런 의약품이 잘 빨이 안 들었다, 잘 효과가 없었다 하시는 분은 나딕사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이 나딕사도 오랜 기간 쓰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사용해주세요. 여드름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제 여드름이 올랑올랑 말랑말랑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꼭 해주는 루틴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하 리퀴드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폴라초이스 나이아시나마이드 20%짜리 이게 여드름 예방에 진짜 좋고 심지어 안티에이징 관리까지 되는 뭔가 모공이 쫀쫀해지는 그런 탄력 관리까지 되는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발라주고 마무리는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크림만한 게 없어요. 진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맞는 그런 루틴을 찾아서 응급템처럼 딱 쟁여두시는 걸 적극 추천해드려요. 여드름은요 초장에 잡으셔야지 흉이 남지 않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약이에요. 약.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때마다 이렇게 디톡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오로지 뭐 몸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저는 피부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지금 먹고 있는 생활 습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카테고리를 가볼 건데 바로 청결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드름을 잡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베갯잎을 자주 갈거나 아니면 베개 위에다가 깔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올려두어라.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갈아라 입니다. 이건 청결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면서 땀과 노폐물, 수분을 약 250ml에서 500ml가량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그 베갯잎을 하루라도 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얼굴을 부비대고 막 이렇게 막 부비부비하고 하면은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베갯잎을 매일 갈면 좋겠지만 그건 좀 힘드시잖아요. 머리 베는 수건이라도 가져가서 꼭 매일매일 바꿔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여기서 또 꿀팁을 소개를 해드릴 게 뭐냐면 바로 요거거든요. 마이하우스의 베개 수건인데 진짜 약간 촉감도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수건인데 베개를 딱 끼워서 쓰는 수건이에요. 특히 이제 여드름 심하신 분들이 이런 것부터 좀 하나하나 생활 습관을 바꿔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요거는 내돈내산으로 제가 진짜 여러 개 샀는데 진짜 확실히 좋아요. 매일매일 새 수건으로 깨끗하게 머리에 비고 자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세안을 꼼꼼하게 잘하기, 그리고 특히 메이크업을 했다 하면 무조건 오일로 지워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지성이든 건성이든 복합성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이제 무기자차 잘 안 지워지는 그 워터프루프 선크림 그 이상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메이크업은 오일로 지워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피부가 되게 예민하다고 해서 막 젤 클렌저만 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입사를 하고서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여드름이 한 번 더 폭발을 했어요. 피부과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메이크업 찌꺼기는 무조건 오일로 지워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밤 타입의 클렌저를 전 주로 써주고 있거든요. 너무 오일리한 거는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맞아서 저는 밤 타입의 그런 클렌저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그걸 확실히 사용해주니까 이 여드름이 확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셨으면 무조건 2차 세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침 세안도 꼭 클렌저 사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안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꼭 지켜주시면 피부가 확실히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이제 클렌저를 선택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스킨케어나 이런 거는 좀 돈을 투자하시는데 클렌저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클렌저에 오히려 돈을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 저는 밤 타입의 클렌저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여드름 많이 나신 분들은 유화 과정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화장품의 찌꺼기가 잘 녹아내리면서 깨끗한
깨끗하게 안쪽에서부터 오일이 남지 않게 지워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넘버즈인 오일 클렌저도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밤으로 말씀드리면 엘레미스 굉장히 좋습니다. 엘레미스 밤 클렌저도 괜찮고 파머시 밤 클렌저도 굉장히 괜찮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 만약에 난 딱 하나만 오일 클렌저인데 순하고 피부에 좀 여드름 안 나게끔 좀 제대로 깨끗하게 유화도 잘 되면서 지워지는 거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폴라초이스의 오메가 밤 클렌저를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아침 세안의 중요성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노폐물들이 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깨끗하게 순하게 지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많이 추천했던 아이템들인데 바로 비오트룸의 밀크 클렌저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건 아이들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순하거든요. 엘레미스의 효소 클렌저 제가 이것도 너무 극찬을 많이 했죠. 이건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한번 써보시면 진짜 반하게 되시고 피부가 막 부들부들해지면서 저자극인데 피부 결이 너무 좋아지는 그 느낌. 너무 촉촉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폼을 좀 많이 내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닥터 디퍼런트의 또 폼 클렌저가 있어요. 정말 피부의 솜털 거품이라 그럴까? 그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혹은 나는 좀 지성이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2차 세안제를 좀 깔끔하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건 폴라초이스의 오일 리듀싱 클렌저가 또 역시나 좋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 제품들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로 좀 여드름을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정말 드글드글했던 이 여드름 피부에서 이렇게 꿀피부가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여드름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진짜 내가 수백만 원을 주고 관리를 받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들을 좀 지켜보시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너무너무 느끼실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도 꿀팁, 꿀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